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섹션 07번 문제를 여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B의 세 번째 셀에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뭐를 만드냐면 생년월일로 바꾸래요. 생년월일로. 주민번호를 가지고 생년월일로 변환해라 하는 거죠. 근데 주어진 함수는요, 데이트, 그 다음에 레프트, 미들, 그리고 앰퍼센드 연산자, 이렇게 네 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셀 서식을 이용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거고, 볼게요. 과연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주민등록번호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함수를 하나씩 알아봐야 돼요. 는 데이트 함수라는 건 뭐냐면 년, 월, 일 해가지고 얘가 뭐가 되냐면 날짜를 생성하는 함수예요. 날짜는 연월일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는 데이트 안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는 데이트 안에다가 1978 10 제가 중간중간에 컴마 다음에 띄우는 이유는요,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엑셀에서는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상관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1978년 10월 12일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1978년 10월 1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라는 함수는 년, 월, 일이라는 숫자만 넣어주면 얘가 날짜로 변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레프트도 봐야죠. 레프트는 뭐냐면 여기 이제 문자가 있고 개수를 넣어요. 개수. 네, 이거는 지정 문자의 왼쪽에서 개수만큼 자른다 이거지 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거 1978인데 78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는 레프트 B의 세 번째 셀에서 두 개를 잘라라. B의 세 번째 셀이 주민등록번호니까 두 개 잘라면 뭐가 된다? 그러면 그냥 78 된다. 근데 1978 돼야죠? 1978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78이 아니라 1978처럼 만들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는 레프트 는 1900이라는 글자랑 19라는 글자랑 레프트 해가지고 B3, 2 해주면 이게 1978 되겠네. 요거는 78이요. 요건 78이요. 앞에 19를 붙이니까 결합하니까 1978 됐네. 그렇죠? 자, 이건 뭐죠? 이제 미들 함수 써야죠. 미들 함수. 그러니까 는 MID 문자 그 다음에 위치 개수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지정 문자의 위치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자른다. 이거는 는 MID B의 세 번째 셀, 3,2. 이건 뭐냐면, 자, 3,2라고 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잘라야 되거든요. 이거. 10월 12일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10월 잘라야 되잖아요. 10월 자르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시작해서 두 개.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에서 시작해서 두 개.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됐다? 10월. 그 다음에 또 MID B3 5,2. 5,2는 뭐예요? 5,2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 두 개. 그렇죠. 다섯 번째 두 개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는 12일생이네. 12일생.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함수를 가지고 잘라야 돼요. 책에 다 있어요. 너무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재 어딜 보시냐면은요, 94쪽에 보시면 제가 메모한 거하고 똑같이 있을 거예요. 일구랑 레프트를 결합하는 이유는 뭐고, 또 미들, 뭐 레프트 이런 거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메모하시면서 한번 이해하시고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메모가. 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1978년 10월 10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데 1978은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잘라서 1978이 됐잖아요. 얘를 요 자리에다 넣고 이렇게 넣고, 10월은 이게 10월이죠? 10월 자리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12일은 요거죠? 12일 자리를 여기다 넣어주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우리 책에 93쪽에 보시면, 93쪽에 앞에 보시면은 는 데이트 해가지고 써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노란색 박스에다가 설명을 자세히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민등록번호밖에는 없어요. 지금 주민등록번호만 여기서 제공해줬단 말이야. 그럼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1978년 10월 10일이라는 건 아는데,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딱 보는 순간 1978년 10월 10일이구나 아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넣어줄 건가를 보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을 이용하라고 써 있으니까 데이트가 뭔지, 레프트가 뭔지, 라이트가 뭔지, MID, 미들이 뭔지 다 하나씩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두 개 자르는 거는 레프트고, 오른쪽에서 몇 개를 잘라라 하는 거는 라이트고. 근데 여기는 오른쪽에 자를 게 없어요. 왜? 중간에 꼈기 때문에. 중간에 끼는 건 뭐다? 미들의 줄임말 MID, 미들. 이거로 잘라서 10월이다 12일이다 라는 걸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른 거죠. 그럼 이거를 직접 한번 써볼게요. 제가. 그러면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는 데이트 가로 열었어요. 세 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쓰기 힘드시면요, FX 눌러보세요. 가로까지 열었잖아요. 그 다음에 FX를 누르시면은 요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뜨거든. 이 사람은 몇 년생이에요? 1978년생이죠? 여기다가 따옴표에다 19라는 글자랑 앰퍼샌드, 아까 그 레프트 요 주민등록번호 클릭하고 컴마 2개 잘랐단 말이야. 자, 지금 요 주민등록번호에서 두 개를 자르는 거하고 19라는 글자를 결합했단 말이에요. 수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1978이라고 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월? 이 사람 10월이잖아요. 그렇죠? 10월은 어떻게 쓴다? 중간에 잘라와야죠? MID.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 자리 클릭하고, 컴마, 세 번째에서 두 글자. 3,2죠, 3,2. 예, 여기 10이니까 7810이니까 세 번째에서 두 글자. 그 다음 이 사람은 또 12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이에다가 MID
주민등록번호 자리 클릭하고 이번엔 5번째에서 2글자. 5번째 2글자. 그랬더니 여기에 28,775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이야 그게.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1을 만들어요. 그래서 1978년 10월 12일은 그 날짜로부터 봤을 때 28,775번째 날짜다 이거지. 예.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근데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1978 빼기 05 빼기 30 이런 형식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셀 서식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 중에 요거네. 요거 YYY-MM-DD 이거네. 아까는 이거로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면을 이거로 돼 있었잖아요. 이거 바꿔줘야지 이거를. 확인 누르면 책에서 이렇게 하나 바꾸라 그랬잖아. 바꾸고 나서 자동 체크해주면 되죠. 자동 체크도 드래그 해도 되고 더블 클릭 해도 되고. 드래그 할까요 그냥? 네. 자, 그럼 생열을 다 나왔죠. 자, 책에 보면 93페이지 다시 가서 봅니다. 책에 보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하래요. 근데 그 앞 페이지에는 무슨 함수를 찾아가지고 통계함수인지 삼각함수인지 찾아가지고 뭐 무슨 함수를 골라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입력하라고 써놓으면 얼마나 놀래.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레프트가 뭐고 미들이 뭐고 뭐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셀 서식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한 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건 쉬워요. 자, 무슨 함수 쓰라고 되어 있어요? 대여기간 일수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대여기간. 대여기간이라는 몇 월 며칠날 빌려가는데 몇 월 며칠날 반납한 거잖아. 얘가 며칠간 받냐 이거지. 책을 빌려가든 뭐를 빌려가든 간에 며칠간 사용했느냐 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는 큰 날짜에서 빼기 작은 날짜를 해주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뭐야? 하루야 하루. 이게 가장 정확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뺄셈 했잖아. 뺄셈 함수가 아니잖아요. 굳이 함수를 써보는 거야 지금. 근데 무슨 함수 쓰래요? 는 데이스 360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데이스 360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렇죠? 자, 괄호를 열었으면 fx 한번 눌러볼게요. fx 눌러보면은요, 스타트 데이트가 뭐래요? 스타트 데이트 시작한 날짜니까 대여한 날짜고, 엔드 데이트는 뭐야? 끝난 날짜니까 반납한 날짜지. 뺄셈을 할 때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를 하는 거고요. 함수 안에는 작은 날짜 앞에 찍고 뒤에 큰 날짜 찍는 거예요. 메소드가 나와. 메소드.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국 방식 쓰라 그랬잖아. 미국 방식. 영국 방식이나 일본 방식 말고 미국식을 쓰라 그래 써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메소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false나 생략하면 뭐래요? 미국식이고, 일이라고 쓰면은 유럽식이래. 안 쓰면 되겠네. 안 쓰면 되겠죠? 예. 확인 누르면 돼요. 우리나라는 다 미국식을 씁니다. 자, 근데 얘를 자동 체크하면은요,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5월 6일날 빌려가는데 6월 6일날 반납하면 며칠이에요? 31일이에요. 2월 1일날 빌려가서 3월 1일날 반납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9일이죠? 올해는 29일이에요. 그렇지, 2월달이. 근데 데이스 360은
데이스 360, 1년을 360으로 보는 겁니다. 한 달을 무조건 30으로 보는 함수예요. 이 함수 뜻이. 이 사람 30일간 빌려간 거 아니잖아. 31일간 빌려갔잖아. 이 함수 쓰면 안 되지. 아, 이랬더니 하루 덕 받네. 그럼 2월 1일날 빌려간 사람은 뭔 죄를 졌어? 29일 빌려간 건데 30일 빌렸다 그럴 거 아니야. 또 그러면 대여 기간 동안 또 연체료 내라 그럴 거 아니야. 그 이거는 데이스 360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요, 이 대여 기간 계산하는 함수가 아니고요. 본래 어떤 거냐면 퇴직금 정산할 때 쓰는 함수예요. 이 사람이 며칠간 일했느냐, 몇 달을 일했느냐, 1년을 365로 나눴을 때 360으로 나눠보는 거죠. 제가 근무하던 그 직장에서, 그 학원에서 저희 오너는 무조건 한 달은 30으로 잡아서 급여를 책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가 보다. 사회생활 그렇게 더 시작했으니까 함수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데이스 360. 근데 연봉제잖아 요즘은. 데이스 360 필요 없죠. 연봉제는 이거 필요 없잖아.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거고, 월급제는 퇴직금 따로 받아야 되니까 데이스 360을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요,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날짜를 계산할 때는, 날짜라는 게 기간이죠. 기간. 날짜를 계산. 그래서 이제 기간 계산이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는 데이트 diff 함수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작은 날짜, 큰 날짜. 무조건 함수 안에는 작은 날짜가 앞에 온다 그랬어요. 뒤에 큰 날짜가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옵션이 들어가요. 데이트 diff, 데이트 디퍼런스의 줄임말이에요. 날짜와 날짜의 간격 계산하는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는요, 여기 안 나와요. 이 마법사 있죠, 마법사. 여기 안 나와요. 이 안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못 찾아요. 외워야 돼. 옵션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요, Y, M, D, YM, MD, 또 하나가 있는데, 6개인가 있는데 하나가 잘 기억이 안 나네. 보통 5개 많이 씁니다. 궁금하시면 네이버에다가 데이트 diff 함수 검색해보면 쫙 나와요.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실무에서는 이거 써요. 실무에서는 이거를 씁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함수 목록에 안 나오는 거라서 안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 거 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스 360을 쓰라고 했으니까 쓴 건데 조금 어색하죠, 사실은. 자, 다음 건 뭐냐면요, 이거네요. 무슨 함수 쓰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함수 이름이, 라운드 업 나와 있죠? 라운드 나와 있죠, 라운드. 그리고 D 에버리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dsum, daverage, dcount A, dmax, dminimum, dget, dproduct, dstdev, dvar.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가요? 또 있는데? 11개인가 있는데? 잠깐만 볼게요. D average, dcount A, dget, dmax, dminimum, dproduct,
뒤에 STV P 하나 더 있구나. 두 개 더 있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험에는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총 우리가 알고 있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거만 나와요. 다른 거 안 나옵니다. 밑에 건 안 나와요. 근데 문법이 똑같아요. 이건 뭐죠? 합계 구하는 거겠죠? 뒷섬이니까. 그럼 이거는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 프로덕트니까 곱하는 거고, 이거는 뭐 표준 편차, 이건 분산인데, 만약에 다음 데이터들에 대해서 분산을 구하시오 그러면 분산이 뭔지는 모르지만 DVAR 쓰시면 되는 거예요. 뒷섬 쓰듯이 똑같이 쓰는 방법만 배우시면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얘예요. 왜 그럴까요?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평균 D에버레이지가. 평균을 구하면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수 있죠.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면은 보기 싫으니까 반올림, 올림 이런 건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도 지금 라운드, 반올림을 문제를 같이 넣어준 거예요. 평균을 계산했더니 소수점 이하가 많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또는 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는. 먼저 뒤에 라운드는 나중에 할게요. 라운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보시면 는 라운드 가로 열고 값 자릿수 이거예요. 어떤 값을 자릿수에 맞춰서 반올림해라 이런 겁니다. 또 라운드 업도 있어요. 라운드 업 는 라운드 다운도 있어요. 라운드 업은 뭐예요?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절사예요. 똑같아요. 아는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소수점이 둘째 자리에서 뭐 올림하시오, 내림하시오. 자, 지금 이제 자릿수를 만드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가 위에다 쓸게요. 여러분들 밑에 잘 안 보이시잖아요. 제가 위에다 쓸게요. 는 D average D average하고 괄호를 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이때 FX를 누르면 설명이 뜬다 그랬어요. 설명이 뜨는데 이 설명을 보면서 하시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는 D average라고 쓰고, 자,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은요, 이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이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 계산할 때 필기점수의 평균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필기점수의 평균만 쫙 블럭 잡았잖아요. 이렇게만 블럭 잡았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무조건 다 잡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항목의 이름서부터 잡아요. 알맹이만 잡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컴마. 필드는 뭐냐면 항목의 항목. 무슨 항목의 평균 구하느냐 문제를 냈죠? 필기점수의 평균 내래요? 아니면 실기점수 평균 내래요? 종합점수 평균 내래요? 종합점수의 평균을 내라 그랬잖아요. 종합점수의 평균 내라 그랬잖아요. 그럼 종합점수 자리 클릭하시면 돼요. 얘 평균 내라 이거지. 근데 우리 책에는 5라고 써 있을 거야. 5. 9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D average 가로 열고 쭉 하고 나서 컴마 5라고 돼 있어. 5. 5는 뭐냐면 성명이 첫 번째, 출신고가 두 번째, 필기 세 번째, 실기 네 번째, 종합점수가 다섯 번째 있기 때문에 5라고 쓴 거예요. 5라고 쓰려면 내가 세봐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러지 말고 그냥 종합점수니까 얘를 클릭하면 돼. 딴 데 클릭하면 안 돼요? 꼭 그 항목 클릭해야 돼. 항목. 컴마. 조건이에요. 조건. 크리테리아 조건. 데이터베이스는요 특성이 좀 있는데
반드시 항목이 포함돼요. 우주고 학생이죠? 그럼 우주고를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 출신고가 우주고 이렇게 찍는 겁니다. 출신고가 우주고 두 개를 블럭 잡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조건을 쓸 때는 우주고라고 쓰면 되고 다운패드 우주고라고 써도 되고 여기다가 우주고 자리를 클릭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건을 낼 때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항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신고가 우주고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상공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종합점수의 평균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내요? 못 내요. 왜? 출신고가 상공고가 떨어져 있죠, 글자가. 그 못해요.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데다가 출신고가 상공고라고 써놓고 거기다 조건을 걸면 돼요. 지금은 출신고가 우주고 붙어 있으니까 얘를 잡았지만 만약에 출신고가 대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접 못 잡잖아요. 다른 데다 쓰고 거기다 쓰시면 돼요. 블럭 잡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뭐다? 이 전체를 말한다. 이 전체를 말한다. 그리고 필드는 항목이란 뜻이 우리말인데 종합점수의 평균 내라 그랬잖아요. 종합점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건은 뭐냐면 출신고가 우주고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출신고 우주고라는 거는 83점, 84점, 77점이죠? 우주고 학생이 3명 있잖아. 83과 그 다음에 84하고 77이 우주고 학생들이죠? 이 세 사람의 평균을 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와요. (81.333) 나오는데 이게 밑에다 쓰면은요, 밑에다 쓰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다가 라운드 가로 열고 라운드 반올림 할 거다 이거죠. 뭐를 이 D 에버리지 평균 계산한 거를 라운드 반올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다가 컴마 찍고 몇 번째 자리에서 하래요? 소수점이야 두째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두째 자리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몇 자리까지 나와요? 한 자리만 나오잖아요. 거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몇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예요? 소수점이 한 자리만 표시하는 거죠. 그럼 답을 뭐라고 쓰라고 되어 있어요? 1.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말이 헷갈릴 수 있어요.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보여주라 이런 말인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책에서는 예시를 보여주잖아요. 예시. 64.66은 64.7 이렇게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보여주라고 예시를 걸어놨잖아요. 그렇죠.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는 거니까 컴마 L 쓰고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여기 데이터들 중에서 상공고등학교 학생이 출신고가 상공고등학교. 이때 여기 보세요. 상공고등학교 56하고 88하고 85 3개 있죠? 출신고가 상공고가 56, 88, 85 아닙니까? 필기 점수에서 상공고가 하나, 둘, 셋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색깔을 한번 칠해보면 얘들이 상공고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56, 88, 85의 가장 큰 값 그리고 제일 작은 값, 최저적 값 이거의 점수를 빼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는 최대값에서 하나는 최소값을 빼면 되죠. 근데 출신고가 상공고라고 조건을 걸라고 그랬더니 문제가 뭐예요? 출신고 상공고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출신고가 305 떨어져 있으면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B21 여기서부터 출신고가 305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하래요. 한번 해볼게요. 자, 는 D max D max는 뭐냐면 최대 갖고 하는 거죠. 뭐의 최대값을 구할 거냐면요, 필기점수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근데 출신고가 305고등학교 학생들에는 최고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뭐라고요? 성명서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컴마 뭐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죠? 필기점수. 그렇죠? 컴마 조건은 출신고가 우주고 그러면 좋은데 출신고가 305니까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조건을 못 건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건을 따로 써줘야 된다 그랬어. 책에서도 어디에다 조건을 미리 써놓으라 그랬거든. 그래놓고 출신고가 305라고 이렇게 쓰면 되죠. 우리 그 고급 필터 할 때도 위 항목 이름 쓰고 밑에다가 조건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신고가 305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게 뭐죠? 최대값 88 나왔네. 305.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제일 점수 안 좋은 305 56점짜리 최저값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여기다 뭐 쓰면 돼요?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데 뭐만 바꾸면 돼? 똑같은데 이건 뭐로 바꾸면 돼? 미니멈으로 바꾸면 되죠. 똑같이 Dmax랑 D미니멈이랑 똑같잖아요. 함수 구조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여기다 빼기 D 매마인 괄호 열고 뭐 데이터베이스는 뭐 성명에서부터 끝까지 컴마 뭐의 최저값? 필기점수의 최저값. 컴마 조건은 뭐다? 출신고가 305다. 그래서 괄호를 닫으면 88에서 56을 뺐으니까 32점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결과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요거랑 얘랑 함수 이름만 다르지 안에 구조가 똑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이건 무슨 뜻이죠? 합을 구하는 거죠. 출신고가 305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뭐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필기점수 합계를 구하는 거죠. 필기점수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대신에 뒷섬 대신에 여기다 에버레이지라고 쓰면은 출신고가 305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필기점수의 평균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죠? 출신고등학교가 상공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 학생이 몇 명 있냐 이거야. 그럼 보세요. 지금 상공고등학교 학생이 56 하나 있고 88 하나 있고 85 있죠? 그러니까 상공고등학교 3명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뭐가 돼요? 아, 정정. 맞다. 삐 아니다.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잘못 썼다.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뭐가 돼요? D 12번째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D 12번째를 바꾸면 이걸 D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실기점수에 대해서 평균 구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D를 쓰면 어떻게 돼요? 실기점수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필기점수의 개수를 세던 실기점수의 개수를 세던 상공고등학교는 1명, 2명, 3명이지.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A 12번째는 뭐예요? 성명이죠, 성명. 자, 출신고가 상공고등학교 학생들은 성명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근데 카운트는 뭐를 세는 거예요? 숫자만 세는 거예요. 근데 성명에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글자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말이 맞는 말이고 이건 말이 맞는 말이지. 근데 이거는 뭐야?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해를 쓰고 싶으면 얘를 이거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해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얘를 요거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D카운트 A는 숫자든 글자든 센다 그랬잖아요. 성명의 개수를 셀 수 있죠. D카운트 A니까. 그랬더니 얘가 맞는 말이에요. 필기시험에는 이걸 내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내. 다음 중 네 가지 중에서 결과가 다른 건 뭡니까? 이렇게. 아니면 출신고가 상공고등학교 학생의 인원수를 세볼라 그래. 다음 보기 중에서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D카운트는 반드시 항목이 숫자 항목에 돼야 개수를 세는 거고, 근데 여기는 C 12번째는 필기, D 12번째는 실기였으니까 숫자 항목은 됐는데 얘는 글자 항목이잖아요. 이름이니까, 성명이니까. 그러니까 D카운트는 못 세고 D카운트 A를 이용하면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내버리는 거죠. 필기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뭔가요? 볼까요? 상공문고라고 되어 있는데 서전명의 상공문고 조건 걸을 수 있죠? 서전명이 세종서점이면 어떻게 돼요? 서전명이 세종서점이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으니까 못하죠. 조건을 못 걸죠. 자, 상공문고의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그걸 뭐라고 쓰면 되죠? 는 D 에버레이지죠. 시험 문제 D 에버레이지 쓰라고 돼 있나요? 오케이. 가로 열고 뭐죠? 전체는 서전명서부터 이렇게 잡는 거예요. 컴마. 뭐에 평균 구하는 거예요? 금액에 대해서 평균 구하는 거죠? 컴마. 조건은 뭐다? 서전명이 상공문고죠? 두 개를 드래그 하시면 되죠. 저 위에. 예. 괄호를 닫고 엔터. 저기는 상공문고 합계 구하라고 돼서 합계는 무슨 함수 써야 될까요? 뒷섬이지 뭐. 뒷섬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네. 서전명이라는 글자부터 시작해서 17만원까지 저 끝에까지 컴마. 무슨 항목의 합계를 구하라고요? 필드 항목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금액을 클릭하시면 되고, 금액이라는 항목 제12번째 대신에 4라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4. 서전명이 첫 번째고 금액이 네 번째잖아요. 항목이 4라고 써도 되고요. 따옴표 열고 금액이라고 써도 돼요. 여기다가 4라고 써도 되고요. 여기다가 금액이라고 이렇게 직접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하러 고생해서 따옴표에다 쓰고 뭐하러 1, 2, 3, 4, 4라고 쓰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클릭하면 되잖아요. 항목 이름을. 그 다음에 컴마. 조건은 뭐다? 크리테리안 조건인데 일반적인 조건은 우리가 따옴표에다가 뭐 크거나 같다 얼마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서전명이 상공문고다라는 요 두 개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합계가 나왔다. 자, 그 다음 전자학과 급식비 납부자 수를 세래요. 그러면 전자과는 납부자가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세 명 냈나요?
통신과 한 사람 안 냈고요. 통신과 2사람 내고 전자과는 3명 냈죠. 자, 보시기 좋으라고 위에다 쓸게요. 위에다가 D카운트 쓰라니까 는 D카운트 A 바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죠. 자, 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납부자 수 세는 거죠? 납부자. 급식비를 클릭하는 거죠? 급식비에 어떤 거라도 들어있느냐를 세는 거죠. 콤마 학과가 전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괄호 닫고 나서 몇 명 하고 나오라 그랬으니까 앰퍼센드 쓰고 뒤에다가 따옴표고 명자 써주면 몇 명 하고 나오겠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 실제 여기 답안지 쓰는 날에다가 쓰면 가운데 정렬에 대해서 보기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앰퍼센드를 결합하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다 전체가 글자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 숫자죠. 숫자 오른쪽에 들어가요. 그런데 딱 앰퍼센드를 결합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답은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럼 보세요. 이게를 저 같으면 여기만 쓰고 여기까지만 쓰고 여기까지만 쓰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가서 뒤에다가 명자만 써주면 어떻게 돼요? 명자만 써줘. 몇 명 하고 나오겠지. 셀 서식에서 명자를 붙일 수도 있고 앰퍼센드로 결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결합하면 무조건 얘는 왼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숫자였으니까 셀 서식에 들어가서 명자를 붙인 것 뿐이잖아요. 얘는 숫자가 결과가 숫자, 얘는 결과가 글자. 그러니까 둘 다 가운데 정렬 시키면 가운데 가겠지. 어차피 가운데는 가는데, 가운데를 빼면 원래 글자니까 왼쪽, 원래 숫자니까 오른쪽으로 알아서 간다. 그런 거. 그러니까 실무 작업할 때는 앰퍼센드 결합해서 명자를 붙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명자를 붙여주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 데이터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몇 점 이렇게 나오게 할 때는 셀 서식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졌잖아요. 차이값이 32점 납니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점자를 붙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는 뒤에다가 앰퍼센드로 점자라고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게 결과를 낼 때는 이게 좋고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꾸밀 때는 여기다가 일일이 점자를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몇 점 하고 쓰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함수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어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3교시 할 텐데요. 3교시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또 나오니까 한번 더 풀어볼 겁니다.